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수입업계 요청으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했던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12월 28일로 끝나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교도통신이 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해 한일 정부가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 창설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징용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공 당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연합 위기 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돼 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이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 명에 육박해 이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월 이후 최고치인 36%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5만 3천 명이 줄었고 정부는 전체 취업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아침부터 개장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신통찮지? 라는 얘기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네? 라는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미국발 호재에 유럽발 호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일 미국 시장은 실적도 잘 나오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연장이 됐고 잘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정말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간밤에 보여줬는데 유럽 증시도 잘 갔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이게 된다면 지수가 같이 내려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고 지금 요즘 상황은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지금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가줘야 코스피가 가는 모습들이 현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꺾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서서히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또 다릅니다. 지난주의 상황을 재현하는데요. HLB 관련 종목들, HLB 생명과학, HLB 파워까지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덩달아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어제까지 좀 눌려 있었는데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같이 또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가 넘게 올라오는데 이 외에도 오늘 조류독감 발생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조류독감까지 올라오면서 관련주들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펜벤다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올라왔는데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등 정부 정책 테마성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활발한데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92.47, 2100선 터치를 했는데 또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1포인트 빠집니다.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면 2100선 터치를 하면서 오늘 좀 안착하나 싶었는데 이상하다 싶을 만큼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오경에는 2088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2090은 회복하는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지금 썩 좋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은 537억 원 사주고요. 외국인 개인이 지금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제부터 지금 파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선물 쪽에서는 원래 외국인이 지금 매수에 계속 들어왔거든요. 크진 않지만 지금 1,700계약 정도가 지금 선물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누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플러스긴 한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지금 매도를 지속적으로 잡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지금 191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사고요. 연기금도 사고 투시는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쉬어가는데 51,000원. 전고점 돌파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인데 눌림목일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저조한 실적이었지만 시장 컨센 대비 잘 나왔고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 흐름 이어갔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이 시총 4위네요. 20만 5,500원 오늘 2.24%나 올라갑니다. 나란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4위, 5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어제 좀 많이 올라왔었죠. 40만 원 부근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현대차가 올라가긴 하는데 현대차 계속 12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일회성 비용이 워낙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원 감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일단 이번 분기 실적 선방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는 하지만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현대모비스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이버, LG화학 빠지는데 LG화학이 오르다가 지금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LG생활건강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 포스코 현재 상승합니다. SK는 보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57입니다. 전혀 다른 움직임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볼까요? 장중 고점이 658, 현재 포인트도 657,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와 차별화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외국인이 좀 사줍니다. 320억 원인데 외국인이 좀 제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위주로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125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성 물량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동안에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내려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공매도 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를 좀 보셔야 되고요.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부분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기관이 276억 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팔고 오히려 투신 쪽에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SK 올라가고요. HLB가 오늘 무섭게 올라가네요.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13%가 넘게 올라갑니다. 일단 HLB의 주가 자체는 사실 이게 호가창 보고 있으면 재밌는데 직접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HLB 호가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HLB는 정말 어떤 주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아래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지금 13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어느새 1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CJENM이 반등에 성공합니다. 펄어비스도 21만 원대 회복을 하고 KMW가 또 급락하네요. 5만 3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KMW 6만 원은커녕 5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도 올라갑니다. 일단 헬릭스미스는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가 움직일 때 가치금 좀 호재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각자의 개별 호재가 아직까지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HLB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분위기를 타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OTT 관련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휴젤은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원익 IPS, 생명과학 다시 올라왔네요. 시총 순위로 지금 7% 올라가고 있고요. HLB 파워도 올라갑니다. 메지온이 오늘 하락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SFA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환율이 조정이 오늘도 나옵니다. 1116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를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이슈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이슈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이야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업종 일부 종목들, 그리고 다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 좀 차별화가 좀 느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사실 그 외에도 지분 제휴 이슈, 그러니까 SKT와 카카오의 이런 지분 제휴 이슈와 더불어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양시장에서 좀 관심을, 특히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좀 관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컨텐츠 관련 좀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T와 카카오의 지분 제휴 이슈, 정작 양사의 주가는 오늘 별다른 반응 없이 소폭 조정 중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양사의 지분 제휴 이슈는 컨텐츠 관련 기대감 다시금 유입시키면서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늘이죠, 캐리소프트가 좀 신규 상장한 이런 시점이다라는 점에서도 일단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유입되는 그런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시장에서 주목하는 요인, SKT와 카카오의 지분 교환, 그러니까 이는 곧 양사의 이해관계가 이 컨텐츠 쪽에서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이는 컨텐츠 관련 시장의 이런 성장세를 다시금 확인해준 이런 이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은 이 컨텐츠 확보 니즈가 있는 점, 그리고 카카오는 이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공급처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 외에도 다양한 경쟁 관계에 있던 양사가 협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 등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트리, 에이스토리, 위직 스튜디오 등이 좀 주가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서 일단 그 외에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컨텐트리 관련해서는 사실 이 카카오 SKT 이슈 외에도 사실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 등과 더불어서 컨텐츠 관련주들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은 도리어 이 컨텐츠 확보에 대한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컨텐츠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 양사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도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SKT와 카카오의 이번 지분 교환, 사실 초기 형태의 바인딩 형태입니다. 이사회 의석이라든가 이런 교환이 없는 협력 논의를 개시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추가 지분 교환 가능성이라든가 추가 협업 가능성 등이 좀 열려 있는 이슈다라는 점에서 양사의 협력, 그리고 향후 컨텐츠 및 관련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국내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주목할 만한 그 외의 이슈들이 있다면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글로벌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번 주 좀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 점검 해보시는 차원에서 일정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부터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10월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 향후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최근 RP 금리가 좀 불안한 점과 더불어 이 연준의 대응 방안 등이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 25bp 좀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은 좀 엇갈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조금 더 우세한 의견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당분간 좀 쉬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즉 금리가 인하가 되기보다는 당분간 쉬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리고 또 지난주 연준에서 이 RP 개입을 추가 확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 금리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이 금리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할지가 좀 시장에서 주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 등이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지수는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워낙 10월 제조업 쇼크 이후에 사실 지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좀 반등할 여지가 크다라는 점, 그리고 점차 이는 향후 다른 경제 지표들이 좀 반등할 요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감 등을 유입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이런 이벤트 등은 좀 우리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 좀 이러한 요인 등이 대부분 반영되는 모습 등이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이슈 이후에 좀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적극적인 매수 스탠스보다는 일부 시장 조정에 좀 대비하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1일을 이후로는 당분간 시장의 초점은 다음 달 중순입니다. 11월 16일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11월 16일 이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장의 포커스가 계속적으로 다음 달 중순의 에이펙 정상회의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일정상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 전략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좀 부담이 덜한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 시장에서는 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다든가 이런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따라붙기에는 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그리고 그런 자금과 더불어서 좀 수급이 오히려 좀 빈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 수급이 계속 매도로 일관되었던 이런 업종과 종목들 좀 추려보셔서 그 안에서 좀 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패시브 자금 증가에 따른 이 연기금과 외인 매수가 향후 이런 업종과 종목의 저점 매수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패시브 펀드, 일단 액티브 펀드와는 다르게 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 모든 커버리지 종목을 시총 비중으로 매수하는 전략이다 보니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이 정성적인 관점보다는 이 정량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이와 더불어서 올해까지는 좀 부진한 실적이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패시브 자금이 최근 우리 시장에도 유입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업의 모멘텀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시총 비중상 어느 정도 시총 라인에 걸터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반등 일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업종과 종목 내의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시는 전략 좀 좋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항공과 디스플레이, 화장품, 호텔 레저 업종 등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각 업종의 대표 종목이죠. 대한항공, LG 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등에 있어서 일단 저점에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이러한 패시브 자금 증가와 더불어 향후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실적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삼성 SDI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1.3% 하락했다고 합니다. ESS 지금 화재도 났고요.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는 얘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이고요. 3분기 영업이익 341억 원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66.6%나 하락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금융지주 3분기 영업이익 6,593억 원, 전분기 대비 24.8%가 하락했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슈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리가 바뀌셨어요. 그러네, 좀 색다르네요. 시청자분들도 이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시니까 어떠세요? 한 2년 만에 옮기신 건데 지금? 저는 서울 경제 와서는 이쪽에 앉는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이쪽에 근데 저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니 정덕 앵커도 여기서 보내 더 또 잘생겼어요. 다르죠.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해봐야죠. 뭐.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올라주긴 했어요. 네. 예, 미국 증시는 사실 실적이 조금 전에 좀 아쉬운 실적을 제가 좀 전해드리긴 했지만 국내 실적하고는 다르게 미국 실적은 굉장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또 미국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은 또 유례없는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참 예. 신기해요. 우리나라에 뭐 자칭 타칭 정치 팔당 구단들이 많은데 예. 제가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단수로 치면 한 12단 정도? 15단 정도. 15단 예. 정도. 예. 최근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화제가 됐던 그 IS의 수계 알 바그다디. 이름도 어려워요. 예. 뭐 그걸 개 쫓기다가 자살했다면서요? 자폭했다면서요? 델타 포스니 뭐니 예. 이렇게 무슨 영화 헬기 같죠. 8대 보내고 멋있었어요. 그러니
여태 몰랐나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그 알바그다디 죽었다는 얘기가 예. 몇 번이나 나오고 오보되고 했는데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죠. 과거 빈라덴도 오바마 대통령 재선 앞두고 그렇죠. 그렇게 재선 됐죠. 앞두고 그때 한번 했고 예. 뭐 상황실 사진 올라오고 했던 예. 거 기억도 납니다만 그냥 둘둘둘 말아서 어디 묻어놓으면은 또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된다는 명분하에 그 바다에 수정했다고. 둘둘 말아서 수장을 해서 저 떨어지는 게 빈라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예. 이번에도 어떻게 알 바그다디라고 합니다만 쫓기다가 그냥 폭탄 조끼 터뜨려서 자폭했다. 예. 그래요? 뭐 그러면 죽었다 하면 죽은 줄 알아야죠. DNA 검사했다니까요. DNA 검사 15분 만에 됐대요. 예. 임신 테스트기도 15분 만에 되나요? 그건 돼요. 아, 돼요? 예, 돼요. 그거 뭐, 제가 저희 첫째, 둘째 낳을 때 깜짝 놀래봐서 알아요. 울었어요. 울었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하니까 감동이 그러니까. 빠르긴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시리아 철군으로 인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몰렸던 거 일거에 만회했고 여러 가지 좀 이번에 그 뉴스가 쇼든 아니든 간에 뭐랄까요.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던 집단들한테는 뭔가 좀 으스스했겠죠. 그러니까 약간 카운터 펀치가 살짝 들어간 네, 거죠. 그런 예.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관세 갖고 또 이렇게 저 테크닉 부리는 거 보세요. 이제는 곤란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 얼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고요. 그 이후에 얼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했고요. 예. 뭐 규모도 늘었고 관세율도 어떻게 하기로 했고 이걸 언제까지 유보하기로 했고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뭐 표로 정리하고도 했는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고 예. 어제 나왔던 뭐 뉴스 중에 예, 시장을 또 떠받쳤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칠레에서 에이펙 때 두 사람 서명할 것 같다. 잘 돼가고 있다. 거기다가 꼴랑 340억 달러 이거 관세 뭐 추가 관세를 갖다가 안 때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부과하고 있는 건지. 관세를 갖다가 철폐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예. 그냥 340억 뭐 테리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그젬션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동안 거의 다 때렸으니까 한 5, 6천억 달러에 때렸으니까 뭐 한 300억 달러 규모식으로 하면 이런 초식은 적어도 한 20번 가까이 쓸 수 있죠. 예. 장이 조금 미끄러진다 싶으면은 조금씩 올리고. 예. 조금씩 풀어줄게 예. 뭐 그런 상황에 무엇보다도 거의 3차 양적 완화를 때를 능가하는 그 당시에 그거였던데 400억 달러로 기억을 하는데 양적 완화 3차 때 예. 지금은 얼마예요? 600억 달러 아닙니까? 그렇죠. 매월 사기로 했던 예. 재정 거기 정권이 예. 규모만 봐서는 아니 연주는 홍길동인가 봐요. 아버지라 못 불러요. 양적 완화면 양적 완화라고 하지. 예. 굳이 양적 완화는 아니랍니다. 돈 풀리는 건 분명한데 그렇죠. 이러니 미국 증시가 가야죠. 가는 게 맞고 월가의 또 애널들은 얼마나 야갔습니까? 사실 월가 예상치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다는 걸로 뭐 어떨 때는 8%도 뛰고 4% 5% 막 쑥쑥 뛰는데 개별 예. 종목들이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줄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주가는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미국은 가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서 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오늘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아니, 다들 그래요. 저희 PD도 들어오면서 2년에다 대고 왜 빠지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왜 못 오르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빠지네요. 예, 못 오르니까 자 답답한 거죠. S&P 500 한번 보시죠. 예. S&P 500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레벨 자체로서는 전고점을 열었습니다만 올라가면은 이게 저항선 역할은 할 거예요. 지금 깨고 내려왔던 거. 예. 기술적 보조 지표는 제가 파란색으로 했다는 얘기는 청신호.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매수 국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일간 차트상으로는. 자, 월간.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께 이 피보나치로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죠.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1.618배에서 한참 머물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열었고 이게 2.618배. 어지간한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고 주목할 만한 레벨. 그래서 피보나치를 이렇게 꺼보다가 오늘은 한번 진짜 계산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 맥시로 가면 얼마를 갈까? 그래서 2007년 10월 예. 마감 지수 기준이 아니고 장중이라도 좋다.
최고가 1576.09였습니다. 예. 2007년 10월 금융위기 전에. 그리고 금융위기가 와서 2009년 3월에 여기 666.79로 잡혀입니다. 인포맥스 차트상에 나타나 있는 저점이에요. 예. 뭐 혹자는 666.66이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랬더니만 그 낙폭이 909.30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곱하기 2.618배를 해봤습니다.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만 2380포인트예요. 예. 그러면 2380포인트를 이 금융위 당시 저점 666에다가 더하니까 3047.34포인트. 자, 3050포인트라고 뭐 대충 보시면 되겠네요. 네. 3047 어제 종가에서 이제 7.929가 아니고 7.9포인트 남았습니다. 다 왔네요. 7.9포인트. 한 8포인트. 진짜 신기해요. 이거 볼 때마다. 그래 10포인트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더 갈 수 있고 훅적 3050을 갖다가 이렇게 찍고 물러서는 게 아니고 3050을 터치하고 올라가고 3060, 70에서 3100을 건드리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메가폰 탑 이런 것도 예. 이제 그 가설은 기각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는 아까 데일리와는 다르게 제가 약간 적색으로 한 거는 거래량도 받쳐주지 않고 이게 매도 국면이라는 그다음에 이런 매도 다이버전스 국면이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따라는 가면서도 언제 돌아서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자꾸 드는 그런 상황인데 믿는 구석은 연준과 트럼프예요. 티격태격하는 두 세력을 믿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야 되고 설마 선거 앞두고 장부로 때리겠어. 설마 연준이 그 모든 덤태기를 쓰겠어? 뭐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오늘은 마켓워치 기사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게 대문 기사에 올라와 있어요. 이 종목들이 이 S&P 500 종목들이 역사적 사상 최고치다 해서 이제 표가 나오더라고요. 예. 표가 나오는데 쭉 이렇게 두 개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죠. 소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벤치마크 인덱스 S&P 500이죠. 예. 이것도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 왜? 어떤 가운데에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조금 바라는 게 뭐냐? 연준으로부터 모 캐시 플로잉이에요. 연준에서 현금이 좀 더 흘러 들어온다. 예. 이렇게 보니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알파벳, 그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 금년 들어서 23% 4% 올랐고 애플 같은 경우에 58%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나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 이런 있고 심지어 106% 오른 것도 있네요. 램 리서치라 S&P 종목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95% 오른 종목도 있고 KLA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저금리 시대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데 또 이 마켓워치에 또 이 기사가 나옵니다. 베이가 아니고 베어입니다. 예. 곰진영. 곰진영의 완전 뭐 극강곰이에요. 극강곰. 현 시대에 최고의 곰. 최고의 곰. 예. 엘버트 에드워즈라고 이 친구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예요. 예. 이 친구 유명해요. 벌써 한 5, 6년 전부터 폭망한다, 리세션 온다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고 여전히 소시에테 제네랄의 간판 애널리스트고 저걸 갖고 소시에테 제네랄은 글로벌리 리서치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가 다른가 봐요. 다른 거죠. 예. 저런 선수가 어떻게 시장에 발붙이고 있지? 그쵸. 저희는 볼 때 5년 동안 저만 하더라도 방송 나오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재수 없어 나오지 마라 해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이 자주 온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Carnage awaits. 대재앙이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차트가 뭔가 말을 한다면은 얘기예요. 참 월간 매체들 보면은 이건 제가 구글에서 찾아 올린 에드워즈의 사진이고 예. 이 기사에 이런 사진을 또 떡 해가지고 시선을 끕니다. 깜짝 놀라는. 저분은 그럼 닷컴 버블 얘기하는 거예요? 닷컴 버블을 보다 이 차트를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점선은 예. 지금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내셔널 프리텍스 프로핏에서 그냥 좀 복잡한 개념이고 설명은 따릅니다만 그냥 그거로 보시죠. 예. 기업 이익 수준으로 보시죠. 기업 이익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에다가 이 주황색의 S&P 500을 갖다가 겹쳤는데 이 엘버트 에드워즈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얘들은 결국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결국
이쪽으로 내려오고 예. 또 금융위기 때처럼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서로 수렴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수렴하게 돼 있는데 현 상황은 거의 주가가 기업 이익 대비 너무 부품하게 올라와 있다. 이때 거의 닷컴 버블 직전에 양상이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5, 6년째 틀려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고장난 시기에 무서운 게 뭐예요?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맞죠. 예. 하루에 2번은 칼같이 맞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맞죠. 그래서 이제 찝찝한 그런 상황이죠. 뭐 지금 이렇고 우리 시장이 왜 못 가느냐? 예. 단적으로는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이벤트와 지표가 많아서라고도 볼 수 뭐 있고, ISM 지표도 있고. 예, 연준도 있고, 연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뭐 그것만 갖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설마 여기에 노란 딱지 붙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튜브에?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희 노란 택지 안 붙어요. 오늘 장 내일 장이면 노란 딱지 붙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못 가는 거는 또 그만한 우리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폴리틱 리스크라고 P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렇게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각을 두기 나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변해가는 시대에 뭔가 앞서가고 있고 다음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게. 네. 또 이제 진영 논리로 입각한 진영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좀 위험한 논쟁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 기업이 기업할 수 있게끔 지금 해줬느냐,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그 특집으로 한번 해보면 소장님하고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시각으로 그 말일이잖아요. 네. 말일 전날부터 이달. 일단 뭐 내리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런 예측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돼? 혹시나 안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뭐 저희 CNBC나 블룸버그 들어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매번 그렇게 나오면 한번 던져보고 뭐 맞으면 히트 좋고, 치는 거고, 아니면 말고요. 그런 아니면 거긴 말고 하죠. 그런 예. 건 한데, 제가 봐서 안 내리면 이상하죠. 그쵸, 지금 이게 시장 큰일 상황 나죠. 안 내리면은 이번만큼은 내린다. 그 다음은 불투명해도 이번만큼은 내린다고 보고 이렇게 프라이싱 되어 있는 모든 주가나 금리, 환율 할 것 없이 예. 시장이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지금 보니까 똑같은 마켓워치 기사입니다. 예. 파퓰러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이거예요. 예. 말인즉슨 왜 연준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내리지 금리를? 심지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인데,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의문 아닙니까? 완전 야, 이렇게 고용인데. 주식이 잘 가는데 실험적으로 완전 뭐 고용에 가까웠는데. 완전 고용 책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기준도 더 넘어섰는데. 충족시켰는데, 예. 투자자들이 may soon find out, 곧 알아낼, 곧 뭐 발견해낼 것이다. 먼저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이고, 예. 마켓워치의 오피니언 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Another rate cut, 또 한 번의 추가 금리 인하, and then what? 그 다음에는 이게 모두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죠? 연준은 the Fed isn't making any promise. 예. 연준은 그 어떤 약속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FOMC 회의 장면이고요. 예.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서 캡처한 사진이고요. 결국은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지난주에 어느 연설에서 했던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 미팅 바이 미팅스 베이시스. 우리 그때 회의 때마다 그때 나오는 그 당시 지표와 예. 금융시장 상황 이런 거 봐서 한다. 즉 미리 정해진 경로 없다. 우리 얼마 내리고 멈추고 그 다음에는 올릴 거야. 미리 정해진 경로 없다. 그러려면은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 정치판에서 좀 잘해라. 이래놓고 나서 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해서 힘들게 하지 마라. 버럭질해서 또 시장 망가뜨리지 마라 하는 것이고, 뭐 골드만삭스도 지적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연준 성명서에서 가장 이번에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표현, 약간 이 제가 고동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뭐 이러이러해서 연준은 FOMC는 will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이 표현. 뭐 하기 위해서? To sustain the expansion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경기 확장 국면을 갖다가 계속 sustain,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strong labor market.
아주 강력한 예. 노동시장 그리고 2% 인플레이션 타겟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이 문구가 만약 빠진다면은 그거부터 아마 확인할 것 같아요 성명서에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3번 연속 내리고 그래서 지난 9월 FMC 때 제시한 점도표 중간값으로는 사실 금년에 끝인데 예. 7명 정도는 한 번 더 내리자고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내년 후내년은 한 번 정도 중간값이 한 칸씩 올라가니까 예. 시장은 이번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싶은 거. 근데 파월 의장은 갈수록 그 진화 속도가 빠르네요.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오죽하면 블룸버그였나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파월은 깨쳤다. 깨달았다. 연준 의장으로서 기자회견석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법을 깨쳤. 드라기 총재 약간 이 느낌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드라기 총재도 네. 드라기 총재야 이번에는 뭐 거의 마지막이니까 뭐 막 하겠죠 이제는. 그러면은 저 드라기 얘기를 하기 전에 브렉시트 사실 뭐 이거는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짚죠. 네. 연장을 시키긴 했는데 뭐 계속 이거는 연장만 시켜놓고 네. 뭐 조기 총선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계속 답답해요 여기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 다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결국 연장했고 조기 총선하자 12월 달에 했던 것도 부결됐죠. 부결됐죠.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올리는 거는 죄다 부결입니다.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예. 바로 킬이에요. 바로 이제 부결되는데 그래도 저기 이제 확인할 거는 그겁니다. 또 내년 1월 31일 가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합의안이 이루어지겠으며 참 말도 잘 만들어요. 플렉스 텐션이라고 익스텐션이 아니고 브렉시트 기한을 갖다가 연기한 게 아니고 예. 플렉스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1월 31일 이전이라도 영국 의회 내에서 합의안이 통과되고 이러면은 그 전에라도 나가려면 나가라 EU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되겠냐고요. 그 소장님 한 1년 전부터 그러시잖아요. 이게 되겠냐고요. 계속. 네, 되겠으면 네. 그냥 확인할 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도 일단 면했고 10월 31일 날 가서 브렉시트가 노딜이 됐건 무슨 합의가 됐건 브렉시트 할까 안 할까는 이제 다 없어진 거고요. 없어진 불확실성이고 한 가지 확인할 불확실성이 남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보리스 존슨이 공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10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뭐 노딜이건 뭐건 브렉시트가 안 되면 나 죽어버릴래. 아니에요. 보리스 존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 죽는다에 얼마 거실래? 10,000원. 예. 10,000원. 참 정치 저땅으로 하면 아유 예. 독특합니다. 어쨌든 독특해요. 독특하고요. 네. 이게 뭐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해두도록 하죠. 이제 저기 라가르드 22 신임 총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중책이잖아요. 네. 드라기 총재는 이제 갔고요.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드라기 라가르드가 얼마나 총재는 뭐 잘할까요? 어쨌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평은 그래도 2011년에 그 불거졌던 그 유로존 재정위기 피그스 국가들 예. 그리고 자칫 와해될 수 있었던 유로 시스템 이 유로라는 돈을 갖다가 한 19개 국가가 쓰고 있는 예. 이게 와해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그나마 잘 드라기 덕분에 막았다. 그리고 그 한 지붕 세 가족도 아니고 한 지붕 몇 가족입니까? 그 20이니까 19가족. EU로 보면 29개국이나 되는 거기에서 그나마 이렇게 돈 갖다 써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이탈리아 출신의 드라기가 그래도 나름 리더십은 잘 발휘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뭐 덮어왔고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리스 하는 이런 나라들의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나라들이 발행하는 국채의 수익률이 예. 그 튼튼해 보이는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은 이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낸 드라기인데 예. 마이너스 금리도 어쨌거나 적용하기도 하고 예치금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눌러놓고 수면 아래 그 모든 위기, 모든 부조리, 모든 부채로 인한 문제를 돈의 힘으로 눌러놓고 있던 드라기에 저질러 놓은 아니면 심어 놓은 예.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부분을 이제 변호사 출신의 라가르드가 어떻게 할지. 라가르드도 변호사 출신, 파월도 변호사 출신. 예.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가르드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할지 나빠할지. 뭐야, 나 신임인데 내가 할 건 없이 너는 벌써
9월 달에 다 해버렸잖아. 어? 뭐 양적 완하고 뭐고 다 해버렸잖아.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카드가 없네. 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저기도 프랑스니까 좀 이제 독일의 어떤 기세나 위상이 좀 약간 떨어지는 가운데에 프랑스가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 마크롱 대통령도 예. 개인적인 인기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야망은 여전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 다음에 첫 취임 이후 회의하는 거 한번 보면은 조금 색깔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이 네. 이야기는 해보고요. 이제 중국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4중전회 이제 열렸는데 지금 이게 사실 뭐 시 주석의 다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도 있고 네. 홍콩 사태도 문책도 해야 된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뭐 잘 못 막은 사람들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 뭘 이번에 좀 봐야 됩니까? 이것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이 사중전에 예. 이번에 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나 예. 중국 관련한 어떤 뭐 유튜브 내용 참 이 자꾸 유튜브를 입에 올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인 언론 주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 있죠 그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봐도 뭐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뭐 뭔가 좀 발로 뛰는 듯한 느낌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유튜브 내용이 낫다 싶어서 자꾸 이제 가게 되는데 참 많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 절대 안 망한다 쪽, 무조건 망한다 쪽도 있잖아요. 중국 폭망할 수밖에 예. 없는 이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상에 대해서도 뭐 시황제, 절대 권력을 구축한 것처럼 말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현재 권력 기반이 약하다. 그렇죠. 오히려 상하이방 쪽에서 치고 올라온다. 그 뭐 140만 명 넘게 숙청했는 가운데 이제 시진핑도 매일 한 끼 밥 먹는 것도 겁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저는 그걸 하고 싶네요. 시진핑 주석의 지금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위상이 예. 권력이 어느 정도 탄탄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가.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작년 10월 달에 아주 중국을 작심하고 비판했던 데 이어서 예. 이번에 6월 달에 하려 하다가 야, 지금 중국과 협상해야 되는데 천천히 많이 해 나가잖아요. 해서 네. 이번에 했는데 톤은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건 뭡니까? 굿캅, 배드캅에서 배드캅. 나쁜 경찰의 역할을 펜스 부통령이 감당하고 있어요. 예. 중국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위구르 쪽, 홍콩 얘기, 인권 얘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사중전야를 앞두고 나름대로 펜스 부통령이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거기에 대한 중국의 리액션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나 막 이렇게 보시죠. 11월 16일 그 무렵에 있는 에이펙 때까지는 미국은 어떻게 하든 고점을 높이려고 애는 쓰는데 아까 살펴보셨던 기술적 그 한계를 어떻게 올랐을 것인가가 관건이고 예. 우리는 뭐 간략하게 10초짜리입니다. 우리 200일 이동평균선 코스피 200일 이동평균선 2100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1165원 200일 이동평균선 예. 요걸 갖다가 1165원하고 코스피 2100을 갖다가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승부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65원이 FOMC 이후에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1150까지예요. 그 다음을 많이 안 갖다가 밀리네요.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150까지입니다. 50까지. 일단은 1150까지고 1150도 깨지는 상황 그거는 정말 위안이 미친 듯이 절상되는 그렇죠. 마치 7위안을 갖다가 깨고 내려갈 듯한 그 정도 아니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적어도 7, 8천억씩 사주는 본격적인 매수세 그리고 이것도 잠깐 예.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하죠. 지금 10년 국채 선물 일간 차트인데요. 예. 철철철 흘러내리죠. 그쵸. 외국인들이 엄청 지금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예. 국채 선물도 팔아제낄 뿐만 아니라 채권 현물도 팔아제끼고. 그래서 뭐 외국인이 우리가 외국인 자금에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주식하고 채권 시장하고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 1165원 다음에는 1115원 추가 한 15원 정도 예. 1150원 코스피 2100 열고 나서 2120, 30 30 정도. 뭐 예. 2130, 40 뭐 그런 정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 쳤던 그거 찍나? 뭐 혹자들은 그동안 배당 받아 먹었으면 충분히 먹었어요 하는데 주식하는 맛이 어디 뭐 그래도
내가 이익은 샀던 단가보다는 빨간불이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예, 빨간 그런 불이 것들입니다. 주식의 위험이죠. 예, 거기다가 뭐 주말에 고용지표와 ISM 지표, 제조업지수, 예. 그리고 목요일 날 10시쯤 지나면은 중국 PMI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당장 여기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요행수를 바라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결은 그래도 한번 어지간하면 호재에 좀 이렇게 반응해보자 하는 분위기인 거는 그거 합니다. 조금 이제 결과 보시죠. 예. 지금 들고 계시다면은 증시 기준으로 들고 계시다면은 뭐 미리 빠져나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따라탑도 가능성도 살짝 보여요. 네, 뭐 그러니 이러니까 너무 분석 많이 하지 마시고 자꾸 보면 걱정스러운 것도 자꾸 보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FMC 그리고 ISM 지표 중국 PMI 나오면 다음 주에 네. 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내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